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토바이 중급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로 시작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핸들 털림, 이 핸들 털림과 핸들의 어떤 떨림, 그리고 어떤 무게중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핸들의 털림은 이제 와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떨림은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핸들의 이 떨림은 좀 진동에 가깝습니다. 바이크의 고유한 떨림이 있고 비정상적인 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 자체의 고유의 어떤 떨림은 정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이제 공회전 시나 주행 시나 뭐 떨림이 좀 비슷하다. 단기통 같은 경우는 이제 공회전 때는 어떤 떨림의 이 진동 폭이 조금 크다가 이제 RPM이 좀 올라가면 이런 어떤 진동 폭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고유의 떨림은 어쨌거나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비정상적인 떨림이 있어요. 요거는 어떨 때 발생이 되느냐? 엔진이 부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엔진 실화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폭발이 빵 돼야 되는데 폭발이 안 되는 경우, 이걸 이제 실화라고 하죠. 정상적인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도 떨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킹이 발생이 됐을 때도 떨림이 발생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압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빵 터져야 되는데, 이게 그 압축 중에 올라가다가 한 번 이상 발생되는 폭발, 그러니까 뭐 빵빵 거릴 수도 있고 뭐 빠바방 거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떨림이 감지되겠죠. 비정상적인 떨림은 이거 말고도 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크게 요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어떤 전기의 문제, 이런 게 조화롭지 못했을 때 이제 비정상적인 떨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엔진과 미션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 핸들 털림, 핸들 털림은 이 핸들의 떨림과는 다른 증상이에요. 요거는 보통 와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고, 요거는 공회전 시에는 나타나지 않죠. 요거는 주행 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핸들이 뭐 좌우로 움직인다든가 뭐 위아래로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경향이 있고, 이 털림의 그 강도가 미세한 차량도 있고 그리고 좀 강하게 나타나는 차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도 발생되는 영역이 좀 달라요. 어떤 차량은 저속에서 발생이 되고, 어떤 차량은 중속에서 발생이 되고, 어떤 차량은 또 고속에서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영역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 털림은 우선 하드웨어가 부조화, 하드웨어가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경우, 프론트 쪽 라인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좀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정상인데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무게중심이 변경이 됐을 때 이 털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핸들의 어떤 털림, 와불 현상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 핸들의 와불은 결국은 여기 밑에 라인, 여기 밑에 라인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얘가 이 핸들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쪽에 이제 무게추를 달아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밑에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엔진 행거의 고무가 좋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오늘은 이 앞쪽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뒤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부조화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차대 핸들 목 부분이 변형된 경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캐스터 각이, 고유의 캐스터 각이 있는데, 이게 변형이 되면 이제 좋지 않겠죠.
이 캐스터각 변형은 뭐 여러 가지 그 외부 압력에 의해서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산발이를 잡아주는 이 베어링이 이 위쪽과 이 아래쪽 두 군데 베어링이 존재를 하는데, 이 베어링이 마모가 되거나 변형이 되면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의 캐스터각 평행도가 불균형할 때, 이 캐스터각은 그 차대에서 나오는 각도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외부 압력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캐스터각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평행도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불균형이 발생이 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쇼바 내부에 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링의 자유고의 높이가 왼쪽과 오른쪽이 맞지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 자유고가 맞지가 않으면 당연히 장력도 맞지 않겠죠. 그러면 장력이 맞지가 않으면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와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의 점도가 또 불균형할 때, 오일이 왼쪽과 오른쪽이 들어갔는데 오일 양이 미세하게 다를 경우, 이럴 때도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휠 타이어 베어링 휠 엑셀 변형, 말 그대로 뭐 타이어가 짱구가 됐을 경우에 타이어가 짱구 되는 거는 손으로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짱구가 되면 당연히 이제 와불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타이어의 압력,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공기가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휠이 변형이 됐을 때, 휠도 미세하게 변형이 되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안쪽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휘어서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휠이 변형이 돼도 와불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휠을 잡고 있는 이 베어링, 왼쪽과 오른쪽에 베어링이 있는데, 당연히 이 베어링이 마모가 되거나 유격이 생기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휠 엑슬, 이 휠 엑슬인데, 이 휠 엑슬도 변형이 발생이 돼요. 휠 엑슬도 이제 변형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휠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경우, 이럴 때도 발생이 되는데, 뭐 저배기량 스쿠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휠 밸런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100km 이상 계속 운행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휠 밸런스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는데 하드웨어가 정상이다. 그런데 핸들이 털린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무게 중심이 맞지 않은 겁니다. 무게 중심이 뭐 회사마다 뭐 이쪽에다 놓을 수도 있고 좀 이쪽에다 놓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회사 기준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거나 이 앞에 무게와 이 뒤에 무게가 5대5가 맞지 않을 경우, 이 무게 비율이 될 수 있으면 5대5가 맞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무게 중심이 깨지게 되면 핸들이 털려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저배기량 스쿠터는 배달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탑박스를 여기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달면 이쪽에 이제 무게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무게가 증가가 되면 이렇게 뒤가 이렇게 눌리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앞바퀴는 살짝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앞바퀴 타이어의 접지 면적은 감소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핸들이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탑박스를 최대한 앞쪽으로 붙이는 게 좋고, 앞쪽으로 이렇게 붙였는데도 핸들이 털린다 그러면 뒤쪽에 무게가 더 무거운 거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무게추를 달아서 앞에 5와 뒤에 5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거운 추를 다는 게 아니고 500g, 1kg, 뭐 1.5, 2kg 이렇게 올려보면서 그 핸들의 털림 폭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에 핸들이 털리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때 무게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탑박스를 뒤에 달아도 핸들 털림 증상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탑박스를 이렇게 뒤로 상당히 많이 빼는데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탑박스는 최대한 안쪽으로 오게 하고 무게추를 달아주면 됩니다. 뭐 100%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아도
앞뒤의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와불 현상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론트 쪽 하드웨어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